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15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5월 중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9.4%나 급락하여 11년 내 최저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제넷 옐렌 미 재무장관이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법안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등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스페이스 X사가 올해 벌써 20분의 우주 발사를 하고 올 연말까지 총 52의 우주 발사를 함으로써 미국 우주 발사 신기록을 갱신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가와 한산도 야음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이 이충무공 탄신 기념일이었는데 늦게나마 그의 시를 감상하면서 그의 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픽, US Consumer Sentiment Approaches 11-year low, Monthly Import Price Unchanged. 로이터 통신 보시죠. 시카고 대학이 매월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5월 중에 59.1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9.4% 급락한 것으로 2011년 8월 이래 최저의 수준입니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저점보다 더 내려간 것입니다.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크게 하락한 요인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입니다. 4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3%나 상승하였죠. 특히 자동차, 가스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가스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죠. 그리고 수입 물가도 12%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소비 심리를 악화시켰고 여기에다가 주가 하락도 소비 심리 악화에 기여했죠. 부문별 심리 지수를 보면요. 우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63.6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8.4%나 내려갔고 2013년 이래 최저입니다. 소비 욕구 지수는 56.3으로 전월 대비 무려 9.9%나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내구재 구입 의사는 1978년 시카고대 소비자 신뢰 지수 산출 이래 최저치라고 하네요. 한편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측을 보면요. 향후 1년 내에 5.4% 상승, 향후 5년에는 3% 물가 상승을 예측하네요. 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좀 많아졌네요. 소비 심리 악화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소비자들은 소비 여력은 풍부한데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소비 여력이 풍부하다는 얘기는요. 지난 2년간 팬데믹 기간 중에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돈이 2조 달러가 되고요. 소비 감소와 더불어 가계 부채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임금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소비 여력이 풍부하네요. 한편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이 앞으로 소비 침체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최근 수년간 소비자 심리 지수 하락이 소비와 상관관계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팬데믹 완화 등으로 소비 심리 개선이 필요하겠죠. 미국 경제에서 소비 지출 부문이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지난 1분기 중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번 리뷰해 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는 1, 4분기 중에 마이너스 1.4% 역성장하였습니다. 예상 플러스 1.1%, 그리고 작년 4분기에 6.9% 성장에 비해서 크게 저조한 거죠. 역성장의 주 요인을 지출 부분에서 찾아보면은 첫째, 무역 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수출이 5.9% 감소하고 수입은 17.7%나 증가했습니다. 투자는 부진해서 2.3% 증가에 그쳤고요. 정부 지출은 2.7% 감소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 지출이 2.7% 증가하고 설비 투자는 7.3%나 증가한 것이 GDP에 긍정적이었죠. 세계 경제에 의하여 미국 경제가 빨리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5월 13일 현재 세계 에너지 가격 동향을 표로 올렸습니다.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에너지 종류별로 1년 전과 대비한 가격을 보면요. WTI 원유는 지난 주말에 110달러 49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69%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62%, 그리고 천연가스는 157.6% 올랐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86%, 난방유는 93%, 특히 석탄은 297%나 상승했습니다. 탄산가스 배출 문제로 사용을 좀 자제하다가 유가가 급등하자 석탄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우라늄 가격도 65% 올랐군요. 점점 더 큰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Regulators are growing anxious about stable coins after Terra's stunning collapse. CNBC 보시죠.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목요일 의회 청문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에 구조적 위험이 되므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연내에 입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주장 배경에는 특히 최근 그 가상화폐 테라 그리고 그 자매 가상화폐인 루나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테라와 루나는 지금 거의 가격이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또는 거래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크게 가격이 내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런 그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가격 폭락이 가져온 여파가 크죠. 그리고 또 다른 배경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머니마켓 펀드에서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MMF의 가치 보전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그 담보물 중에 리만 브라더스 발행 상호보험이 들어가 있었죠.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가 나면 따라 그 담보보험도 가치가 하락했죠. 그리고 뱅크런이 발생했는데 이게 그 테라, 루나 가상화폐 사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과 그 테라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정화폐, 달러 등과 1대1로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테드가 그 대표적인데요. 그에 지금 말썽이 난 테라 그리고 HUSD 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1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서 담보를 설정하는 데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는 캐시를 가지고 담보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정권 등 금융자산으로 담보를 하는 거고요. 셋째는 알고리즘 기술로 담보를 하는 건데 이게 테라에서 사용한 거죠.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담보하는 게 안전하지만은 실제로 그만큼 캐시 보유 또는 상당한 충분한 정권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의문시됐죠. 알고리즘 기술로 담보하는 것은 더 의문시됐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는 1,600억 달러고요. 테드가 반 정도로 차지합니다. 다음은 테라에 대해서 알아보죠. 테라는 알고리즘에 담보한 스테이블 코인인데 1테라를 1달러 연동을 시켰는데 이때 테라의 수급 조절 및 가치 안정을 위해서 루나라는 가상화폐를 추가로 발행 유통시켰습니다. 한창 인기가 있을 올 연초에는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상회했다고 하네요. 테라 개발자는 한국인입니다. 30세의 권도영이라는 분인데 한국 예고와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로 근무한 뒤에 2018년에 문제의 테라폼 랩스 창업을 했는데 티몬 현 대표와 공동 창업했다 했네요. 그리고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현재 테라와 루나로 인한 피해자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피해 금액은 대단하죠. 줄 소송이 예상되는군요.
한편 영국과 EU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주말에 이미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전자결제 규제 법안 안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조치를 포함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 보시죠.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1,764만 8천 명입니다. 전주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26만 1,700명으로 전주 대비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7주 연속 둔화하다가 이제 조금 주춤해졌고요. 사망자 증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한국이 8위를 하는 가운데 3주 연속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신은 스페이스 X사가 올해 들어 벌써 20번째 우주선 발사를 하였고 올 연말까지 총 52회 발사를 함으로써 우주 발사 신기록을 세울 거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20번째 발사가 있었는데요. 스타링크 인터넷 우주선을 53기나 발사한 것입니다. 추진체는 펠콘 9 로켓이고요. 발사 장소는 플로리다 케이프 캐나베럴입니다. 하루 전에 또 그 스타링크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이때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사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보면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 저 궤도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현재 총 2,200개 우주선을 운영 중이고 인터넷 가입자는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처럼 인터넷 우주선이 빽빽하게 차 있어서 충돌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하네요. 스페이스 X사는 올해 최소 52회 우주 발사 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고 기록이라고 하네요. 작년에는 31회 발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실어 날랐죠. 전 세계가 작년에 145회 우주 발사 기록이 있는데 단일 회사에서 52회를 발사한다는 건 대단한 기록이죠. 현재 우주산업 경쟁사들을 보면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보잉과 락히드 마틴의 합작사인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그리고 리차드 브랜슨이 운영하는 버진 갤럭틱이 있는데요. 최근 스페이스 X사가 경쟁사들을 많이 따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오늘 새벽에 발사된 스타링크 새틀라이트 발사 장면을 3분 정도로 축약해서 올렸습니다. 이 동상 말미에 올렸으니까 시간 나시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의 일정 보시죠. 지난 주말에는 시중에 나오는 페드의 0.75% 금리 인상 쓸 부인이 나오고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로 주말에는 반등했죠. 다음 주에도 반등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는군요. 올해 들어 주가는 많이 빠졌죠. 지난 주말 현재로 다우는 11.4% 빠졌고 나스닥은 24.5%나 빠졌습니다. S&P 500는 15.7% 빠졌습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 주택 건설 등이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서 스피치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이군요. 1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 국면인데요. 이제 대형 소매업체들 월마트, 홈디포 그리고 타겟 등이 내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 성웅 이수신 장군의 한산도 가와 한산도 야음을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은 스타링크 우주선 발사 장면 동영상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T-minus 15 seconds.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And liftoff. Go Falcon, go Starlink. Successful liftoff of Falcon 9 from Space Launch Complex in Florida, bringing 53 Starlink satellites into orbit. This first stage lifting off for its first time. Now, although at liftoff, gravity is pulling straight down on the rocket, as we ascend, we tilt the engines. That's called gimbaling, and we begin to turn the rocket horizontally. So we're still going up, but we're starting to pick up sideways speed away from the pad. This is called a gravity turn. So this is what we use to get ourselves into orbit. Coming up next, we'll expect a call out for maximum dynamic pressure, or max Q. Maximum aerodynamic pressure. Flow. Shortly after second engine start of the Merlin vacuum, we'll also have fairing deployment. And once we're in the vacuum of space, we don't need to carry those fairing halves anymore, and we'll bring them back to planet Earth for recovery. Main engine cut off. Stage separation confirmed. MVAC ignition. Separation confirmed. Awesome. So those 4 events happening. Maybe we'll get an extra shot of those fairing halves heading back to planet Earth. You can see on the right-hand side of your screen, well, there's the Merlin vacuum and a fairing half. Left-hand side, you can see the first stage is deploying its grid fins with an amazing view of our planet behind it. So nominal start of the entry burn. We're flying through our plume, so we use a carbon-based propellant, hydrocarbon-based propellant. And so that's actually what causes the soot to appear on our reflown boosters. Stage 1 entry burn shutdown. This burn lasting just about 20 seconds, just enough to slow us down as we start getting into the thicker parts of the atmosphere. Here we go, exciting view from the first stage. We'll expect to see entry burn startup, or excuse me, landing burn startup here. Stage 1 landing burn. So there's ignition of the center Merlin engine. You can see the grid fins helping guide us towards the drone ship. And we'll expect to see the landing legs deploy just before we touch down. Stage 2 terminal guidance. You can see that our speed is rapidly coming down to 0. There's landing leg deploy. Oh, and a lovely touchdown. Stage 1 landing confirmed. This booster's first landing, the 111th recovery of a Falcon 9 first stage booster for many. Second engine cut off. So successful shutdown of the Merlin vacuum engine. Expected loss of signal tape. And a beautiful view of Nominal parking orbit. With that call out for nominal parking orbit, that means the second stage is safely in orbit. Awesome shot of the first stage on your screen for its first landing. And with that, we're actually going to be ending our webcast for today's launch. As I mentioned previously, we will be confirming payload deployment over our social channels, so keep an eye out for that. That's expected around T plus 54 minutes into flight. We'll also leave the mission audio live on our YouTube channel if you'd like to follow along there through payload deploy. Big thanks to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or supporting our mission. Of course, thank you to our viewers and to all of our Starlink customers for using the service at this time. That's been a pretty busy set of few days here at SpaceX. We want to thank you for joining us this Saturday, and we hope you all have a fantastic weekend.